선생님, 일단 사회탐구 영역은 9개 네네. 과목인데 네. 과학탐구는 원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4과목이라고 네, 그러니까 원투 하면은 총 8개죠. 그렇죠. 네네. 4과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에 고민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네. 속사정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좀 선택하는지 우리 윤 선생님이 또 통계자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들이 그 사회탐구 영역뿐만이 아니라 과학탐구 영역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작년 그러니까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과목은 생명과학 1이었습니다. 무려 60.3%의 학생이 1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생명과학 1을 선택을 했고요. 사실 이게 작년일 뿐만이 아니고 그 전년도 2016학년도에서도 생명과학 1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작년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이었습니다. 지구과학 1이었는데 사실 그 이전 연도에는 이 화학 1을 가장 많이 선택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한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는 1위가 생명과학 1, 그다음 두 번째가 지구과학 1, 그다음 세 번째가 화학 1을 선택을 했고요. 2016학년도에는 이제 2, 3위가 바뀌어서 이제 학생들이 생명과학,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지구과학 1 이렇게 순서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과목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2년간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생명과학은 이제 뭐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60% 이상이니까. 네. 근데 재작년에 비해서 2위가 좀 순위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16 대비 17학년도에 한 9.8%포인트로 지구과학이 좀 올라가고 화학이 마이너스 한 4.3%포인트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게 지금 2과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지 않은 뭐 경제라든지 법과정치라든지 이런 과목도 보통 몇만 명 이상은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불과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과목은 물리 2 과목이 가장 선호하지 않습니다. 김성호 선생님이 나는 물리가 아니야 다행이군 이런 표정을 지금 지으셨는데 실제로 응시 인원은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니까요. 실제로 상당히 큰 이변이 나을 수 있는 실제로 이제 뭐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물리 2 과목에서 큰 이변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쉬워가지고. 그렇죠. 화학 2 과목도 뭐 물리 2 못지않게 4,000명, 4,500명 정도 됐습니다. 우리 김성호 선생님 화학 선생님인데 화학 2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학 2 과목이 또 최상위권 학생도 많이 몰려있고 인원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걸 학생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게 너무 이제 인식화돼서 점점 더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김성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원 과목에 비해서 2 과목의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려워서 원과 2가 극단적으로 좀 갈리는 게 과학탐구 영역 선택의 특징이다. 이렇게 뭐 이제 상위권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에 대한 중상위권, 중위권 학생들 기피 현상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개년 통계를 보니까 생명과학 2 과목도 4.2%포인트가 감소했어요. 그다음에 지구과학 2도 그다음에 물리, 화학도 역시 하2까지 한 0.2%, 0.3%포인트에서 이제 감소가 됐는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2 과목을 지정하고 있는 대학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대학교가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카이스트가 있는데 사실 요즘 학생들이 공대, 서울대보다는 나는 졸업 후에 취업이 좀 담보되는 그런 어떤 의학 계열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택도가 좀 높아서 2를 안 하고 원을 선택하는 것들이 이제 여실히 좀 이 어떤 데이터에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그와 같은 현상은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선생님 재정반 그 강남에서 수업하시니까 어때요? 그 학생들이 2 과목 선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할 때? 일단 아까도 말씀 주었지만 2 과목은 인원수가 적고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대를 빼고는 사실은 2 과목을 꼭 이제 봐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잘하는 학생 경쟁해서 어렵게 표준 점수를 받느니 그냥 원 과목을 선택을 해서 같은 노력을 또 원 과목에 하면 점수가 더 상대로 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유리한 과목, 원 과목으로 더 많이 쏠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통계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실 화학원은 그러니까 지구과학 1보다는 사실은 상위권 학생이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1을 계속 더 많이 선택하는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과탐 조합 좀 선호하는 조합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원, 투 조합이나 원원 조합에서 어떤 선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원원 조합이 제일 많을 텐데 원원 조합을 일단 예상해 보면 예전에는 화학원이랑 생명과학원이 가장 대중적인 그런 선택 조합이었는데 이제는 지구과학원이랑 생명과학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원, 화학원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게 포켓몬스터를 보고 자랐다고.
그래가지고 얘들이 생물학적으로 진화하면서도 화학적인 기술을 부려요. 그렇지 않아요? 네. 뭐 불 뿜고 이런 거 뭐 가스 살포하고 이렇다고요. 네. 이게 다 관련이 있다니까.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구나. 네. 그 지구과학원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선택하는 이유가 예전에 화학원이 학생들이 체감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점점 난이도가 좀 높아져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특히 학생들이 이 물리에서 계산에 대한 부담감, 사실 물리에서 미적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많이 시키는 건데 이제 화학도 학생들이 계산하는 문항이 몇 문제는 안 되지만 그런 문항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네. 이 지구과학은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전체 지구적 관점에서 그냥 좀 애들이 몇 개를 기억하면 되는 그런 문항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약간 그리고 네.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의 유전 파트가 좀 짜증나고 싫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화학을 선택하는데 1순위로. 네. 2순위 과목이 이제 지구학원이 되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최근 네. 보니까. 올해 또 아마 이 추세가 좀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화학하고 물리론을 동시 선택하는 학생들은 최근에 별로 없지 않나요? 어떤가요? 네, 좀 상대적으로 네. 많이 극소수고요. 그러니까 네. 물리는 원이나 투나 되게 인원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엄마들이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대를 가면 소위 건축학과를 가도 물리를 안 하면 진짜 뭐 이건 전공 필수든 전공 네. 선택 과목 들으면서 아무것도 못 알아들는데 물리 안 하고 대학 가는 게 사실상 불리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선생님 네네. 그런 질문 혹시 받아보셨나요? 뭐 설명회나 뭐 간담회 가면은 많이 여쭤보시긴 하시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공부하는 과목은 정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물론 대학과 연계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수능을 잘 보자가 목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대학 가서 어차피 새롭게 또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꼭 그것을 걱정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불이익에 대한 질문을 해요. 예를 네. 들면 아, 내가 공대 지원하는데 물리 선택 안 했다고 뭐 동점자 처리해서 나를 버림받는 거 아니냐 내 스스로 그런 건데 좀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대학에서 네네. 정시 때 반영할 때 보면 뭐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까지 추적하지는 않고 네. 뭐 탐구 1, 탐구 2 뭐 이렇게 맞아요. 평가한다고 그러죠. 네. 뭐 또 뭐 학생부 종합 쓰는 학생들은 또 사실 뭐 네. 기계공학이나 전기전자공학 가는데 물리 안 했다 이러면 실제로 뭐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건 전공과의 적합성 다른 방면에서 뭐 동아리 활동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자기가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을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일단 대학을 가고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게 네. 그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과를 가는 학생들 중에도 네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지 선택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인터넷 강의를 또 본다고 그래 대학 가서. 아 맞아요. 네. 네, EBS 듣는 학생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아, 선생님 강의 듣는 수강생의 애들 중에도? 연령대를 네. 역추적해 보면 네. 같이 늙어가는 애들이 듣고 맞아요. 있는 거야. 그래서 존댓말로 수강을 답변을 달아야 할지 반말로 해야 할지 약간 되게 고민되는 그러니까. 순간이 많더라고요. 학생아 이랬는데 저쪽에 뭐라고요?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도 네. 아니 물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진짜. 화학이나 물리가 실제 수능 과목에서는 이제 상위 두 과목으로 줄어들면서 네네. 네. 이런 이 기이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네네. 예. 자 과학탐구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투과목 얘기 아까 잠깐 했잖아요. 네, 네. 이게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고 서울대 그다음에 이제 카이스트가 뭐 서로 다른 과목에서 원투나 투투 뭐 이런 개념이 네, 네. 있는데 서울대가 느닷없이 2017학년도에 투투를 하시면 가산점을 주시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18학년도에는 미리 예고하지 않고 적용한 지 1년 만에 또 폐지해버렸거든요. 네, 서울대는 이게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입장 아니, 발표를 그러니까 뭐 했거든요. 극소수만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당장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네. 그 공교육의 한 학교를 모델링한다는 게 좀 어려워요. 샘플링한다는 게. 근데 이제 우리 김성 선생님 사교육 쪽에 계시니까 특히 과학 현장에서 가르치시니까 이 투투 선택하려고 했던 학생들 많지 않았나요? 있지 않았나요? 근데 투투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들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투가 훨씬 많았지 투투는 정말 극소수 학생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죠. 데이터를 봐도 네. 이제 오히려 투 과목의 응시 비율이 지지난해보다 그러니까 재작년 말고 그 전년도죠. 오늘 이렇게 언어 선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2016학년도보다 17학년도 투 과목의 비율이 오히려 서울대 가산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으니까 네네. 네. 오히려 근데 서울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서울대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투투에 가산점을 주면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좀 선발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었는데 자기들이 계산했던 것보다 경쟁률이 별로 높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가 사실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시 방향을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투 과목의 가산점을 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과학 심화 교육이 공교육에서 실시되는 거에 대한 효과도 미미하고 그리고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의 부담감만 가중시킨다라는 이런 논리로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의 그 부담을 좀 줄여준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다음에 투 과목을 그럼 선택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점은 없느냐. 그런 학생들은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 면접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통 전공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 보다 심도 있게 과학 과목을 공부한 거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에서 서울대는 입장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네. 서울대를 뭐 비판하거나 정지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네. 아니 근데 분명한 건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는 거죠. 네. 책임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면 사과해야 됩니까? 뭐 공개 사과 뭐 이런 거 아닌가? 응? 공개 사과를 해야죠. 아니 자기네들이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해야겠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화 좀 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투 좋아하고 선택하려고 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로 어른들의 말을 그냥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네. 분명히 어떤 학습적인 멘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조금 센스 있게 빨리 결정하고 또 우리 입시본색 시청하면서 막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거 빨리 캐치하는 학생들은 투 필요 없다. 뭐 원 해도 되고. 네네. 투 과목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됐다고 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투 과목을 선택하면 안 돼.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 이런 이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투 과목을 선택했을 때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가 만약 투를 선택한다면 너는 진정한 마니아야. 뭐 이런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마니아라면 또 마니아 되고 싶은 애는 또 그렇게 가버리겠네 또. 그럼 삶이 마니아야. 난 유니크하고 싶어요. 이런 가버리겠네. 너만의 삶을 살 거야. 오케이.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그 지정 대학 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일단 서울대는 서로 다른 과목의 1, 2죠. 1 플러스 2 이거 해야 되고 카이스트가 서로 다른 과목의 1, 2거나 뭐 2, 2거나 열어놨고요. 그다음에 모집 단위가 이제 치의과인데 강릉 원주대입니까? 지방에 있긴 합니다만 이 대학이 좀 독특한 게 지구과학은 빼고 물리화학, 생명과학 중에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지구과학 하면은 이 대학의 응시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원 중에서 디스트죠, 디스트. 거기하고 연세대. 그다음에 연대 원주의학과인가요? 네네, 연세대 원주의학과. 그다음에 울산대 의학과. 여기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과목 2개죠. 네, 서로 다른 과목 2개.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이 가장 기피하고 싶어하는 조합이 뭐 지구과학 1과 지구과학 2를 선택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과학 특성화 대학이랑 그다음에 보통 치의학과, 그다음에 최상위권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대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선택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발목을 잡는 대학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거는 강릉원주대 치대밖에 없네. 지금으로서는. 지금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지구학을 뺀 나머지 3개 중에 2개 과목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얘기 나온 김에 이 투 과목 있잖아요. 그 선택했을 때 가산점? 네,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죠. 성신여대 같은 경우가 뭐 투 과목 물리를 제외하고 5%, 그다음에 뭐 한양대, 당국대, 천안도 역시 치의학과, 의학과. 모집 단위가 좀 그러네요. 그렇죠. 동아대도 의학과. 뭐 유니스트나 지스트는 이제 뭐 카이스트처럼 특성화 대학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투 과목의 가산점을 10%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 유니스트하고 지스트가 좀 다른 게 유니스트는 투 과목에 대한 10% 가산점이고 지스트는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10%니까 변환 표준은 조금 점수를 좁혀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니스트가 좀 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 과목에 대한 가산점이나 서로 다른 과목에 대한 고려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특정 대학, 그러니까 과학 특성화 대학이나 아니면 치의학과나 의학과를 지원하기 전에는 이런 걸 목표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조금 고려를 해보고 선택에 그러니까 어떤 참고 사항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투가 아닌데 뭐 공부해도 이게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어떤 가산점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죠. 오히려 가산점이 있지만 1, 2개를 선택해서 고득점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라. 그렇죠.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게 그 노력을 원 과목에 투자하면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는데 투 과목 가산점 그 일부 때문에 투를 선택하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어머니들 중에 가산점 마치 그 백화점 포인트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게 포인트가 쌓이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투 과목에 대한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원 전략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가장 노멀하고 가장 일반적이죠. 네. 원원 이것도 생각하시고 아니면 뭐 언론 두 과목인데 뭐 투 과목을 꼭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원투. 그러나 아까 서로 다른 두 개 과목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연세대가 이제 전체 학과가 자연계 모든 학과가 해당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동일 과목이 원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다른 과목의 원론이나 원투 뭐 이런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사탐 선택할 때도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는데 남이 선택하니까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아니면 뭐 그 과목이 쉽다니까 뭐 점수가 높게 나온다니까 뭐 사실은 자신의 유불리 따지지 않고 남들이 뭐 그런다니까 해서 막 선택하는 경우들도 사탐이 많았어요. 근데 과탐 김성 선생님 이게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과탐은 사탐보다는 좀 선택이 빨라야 되죠. 네, 일단은 선택은 정말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또 내신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내신 과목이랑 병행하면은 학습량의 부담감도 훨씬 더 덜 수 있고 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한 것 같고 근데 빨리 선택했는데 중간에 또 바꾸면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어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어떤 탐구 영역의 선택법? 네, 그건 몇 가지만 포인트만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일단 내신 과목이랑 동일하면 당연히 학습량의 부담이 더니까 매우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도 또 제가 듣기로는 그 내신 출제 그 시험 문제 유형이 수능형 문제로 많이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심지어 강남권의 어떤 학교는 화학원을 수능 특강으로 교재를 삼아서 내신을 진도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결국 개념만 동일한 게 아니라 문제풀이까지 수능 문제로 대비가 되는 거니까 정말 일석이조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적성.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자신 있는 과목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자신의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어떠한 반영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뭐 서울대를 가고 싶다. 무조건 투 과목 하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다 종합적으로. 이게 사탐 선택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 과탐 선택 뭐 했어? 왜 했어? 이걸 물어봤거든요. 이과. 네네. 근데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 사회탐구 선택을 할 때는 이 과목도 저 과목도 자기한테 맞을 것 같고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반면에 자연계 학생들 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성향이다. 맞아요. 본능이다. 뭐 물리는 못한다. 절대 못한다. 뭐 지구과학은 너무 지겹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특히 과학 영역은 학생들이 이게 저는 이제 김성원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김성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탐의 선택 기준은 자기의 이 관심과 흥미와 성향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과학 선택의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갖다가 좀 우리 학생들이 모두 좀 감안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답일 것 같고 뭐 가장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게 공부는 흥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 과목이 뭐 표준 점수나 사실 요즘은 뭐 표준 점수 어떤 게 잘 나와요. 그래서 그 과목 해요. 이거 없어요. 그럼요. 없습니다. 대부분 대학이 이제 변환 표준 점수 쓰거나 아니면 100분위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탐구랑 다르게 과학탐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과목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난이도의 무게감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게. 근데 사회탐구는 약간 양극화되는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과학탐구 시간이 진행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옛날에 그 표준 점수 차이가 사탐보다 엄청 컸었거든요. 맞아요. 최고 점수가 막 10점 이상 차이 나는 게 과학이었는데 최근에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극강의 점수 차이를 좀 좁혀주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흥미를 느끼고 학교에서 배운 과목 가운데 좀 잘할 수 있는 과목 선택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